아니 보십시오. 네. 미 국무성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한일 관계 정상회담 이렇게 성공해서 다 한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됐다. 미국의 오랜 오바마 때부터 한일 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록 했던 그 오바마 때부터 이제 계속되어 온 정책인데. 아니 미국의 정책은 철저히 친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다 친일이에요. 네네. 또 일본의 막강한 네. 로비력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코리안 소사이어티, 우리 한국, 일본의 재팬 소사이어티,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네. 뉴욕 한일회장 할 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예요. 네네. 우리 주연 배우를 들어서려면은요 100만 불의 기부를 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나라 출신을 한 사람 쓸 수 있는데 네. 일본은 많은 기부를 해가지고 프리마돈나 주연들이 서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성악 교수로 들어왔던 박인수 네네. 교수가 최고의 성악가였지만 못했는데 그 후 홍혜경 홍익경. 같은 분들이 메트로폴리탄의 프리마돈나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국력의 차이가 있어요. 이제는 뭐 그런데 애당초에 뭐 일본은 미국이 이제 점령해가지고 현재 평화헌법마저도 미국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네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협력 국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한반도에서 버텨주지 않으면 중국과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번에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항상 그게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어디 외국에 방문하기 전에 외신과 인터뷰하는 거. 블룸버그 통신하고 또 인터뷰. 블룸버그 통신하고 해서도 네. 그참 자, 별도 안 하실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한미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일본이 자동적으로 참여하게끔 지금 고속도로 깔고 있잖아요. 이동관 방송위원장 되는 데는 네네. 지금 현재 방통위원회에서 고속도로 깔고 양탄자까지 깔아가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에 고속도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양탄자 깔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한일 군사동맹. 그렇죠.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되는 거죠. 지금 말이죠. 네.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네네.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38선의 총구를 일본으로 향한다 그렇죠. 하면서 이승만 외교의 진수인 한미 군사동맹을 만든 거예요. 네네. 한반도에 위기가 있으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돼 있습니다. 상호방위조약. 예. 그런데 네. 지금 일본은 그거 안 되거든요. 네네. 개헌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국내로 볼 때는. 정상국가 아니죠. 지금. 그것을 고속도로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염려 말하자면 한미 핵 협의 그룹에 NCF에 이제 일본이 참여하는 걸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기는 했지만 시장님 말씀대로 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 말씀대로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놓고 지금 고속도로 공사 그러니까.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 문제 때문에 안 하지만은 그건 고속도로가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요. 불도저 안 봐요? 근데 논리적으로 동맹국가끼리 군사 동맹국가끼리 영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독도 가지고 지금 영토 분쟁을 그들은 영토 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불가능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전쟁은 영토 네네. 그리고 종교 문제입니다. 네네. 일본해로 표시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미
독도 문제의 길을 깔아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해서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오염수 먹고 자란 수산물, 농산물 안 먹여야 되고 네네. 일본의 표기를 반드시 동해로 원상 복귀시켜서 영토를 침범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입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동관도 시키고 네네. 지금 KBS 이사장 이사, 네네. MBC 이사장 이사 이제 다음은 사장 네네. 다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네. EBS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정현주 방송심의위원장 차례차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네네. 사람들의 입을 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릴 때 국민 여론은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좋지 않을 건데 그 좋지 않은 국민 여론을 여기는 국민 여론 생각 아니, 안 아니. 해요. 자기 편만 바이든,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바이든. 태극기 부대. 바이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데 바이든이 과연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편을 그렇게 들어주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미국의 국익이죠. 국익이지만 만약에 네네. 이러한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미 운동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네. 미국이 이러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네네. 미국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다. 네네.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김대중의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하자. 네네. 윤석열의 대북 정책도 네네.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까지는 같아요. 네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공산 적대 세력 입을 방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말이 안 자꾸 되죠. 얘기입니다. 네. 박정희 때도 네. 전두환 때도 더 심하게 입을 봉했지만은 우리 국민은 우리 기자는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저항해야 돼요. 네네. 제 생각에는요.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보통 높은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될지 몰라요. 저도 뭐 트럼프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될 줄 모르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은 한미일 3국 외교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분명히 자기의 공적으로 자랑하겠죠. 당연히 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내에서 지난 엊그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의 거대 야당을 적대 세력으로 몰아버리면 여론이 좋지 않을 건 뻔한 건데 그걸 과연 내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반미 감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중국만 가지 마라.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외교를 펼치는데 가서 이 대한민국의 여론도 충분히 미국 조야에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의원 외교의 필요성입니다. 안 가더라고. 김진표 국회의장한테도 저도 만나가지고 중국도 가고 네. 미국도 가서 여론을 미국은요 전해줘. 네. 대통령, 네. 의회, 언론, NGO, 학술단체 이게 같이 공동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서 의원 외교를 하고 민주당 외교를 해야 되는데 난 민주당이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러한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제가 네네. 트럼프 힐러리 때 제가 미국 갔다가 와서 트럼프가 된다. 그때는 힐러리가 전체적으로 미국 여론도 좋았지만은 된다라고 했더니 제가 맞췄어요. 그래서 그 부산 국제신문이 9월 달부터 박지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된다고 하니까는 외교를 거기도 접촉해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의원 외교를 활발히 해서 민주당, 공화당에 다 접촉을 하고 특히 학술단체, 연구소, 언론 이런 데 가서 우리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윤석열 단독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BTS도 아니고 말이지. BTS도 지금 아이돌도 블랙핑크고 뭐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를 다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4대 위기를 불러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대 위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그 개혁 아젠다가 있잖아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뭐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하다가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부작용만- 노동개혁도 한다고 했다가 부작용만 만들었죠. 민주노총 69시간제. 빨갱이 잡는다고 네. 국정원 잡아 있고 압수수색했지만은 네. 난 이걸 보고 대한민국 언론도 대한민국 시민단체도 네. 노조도 왜 침묵하고 있냐? 왜 민주당이 무서워하느냐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일선에 가면요 네. 난립니다. 국민들이 저는 내년 총선은 반드시 경제로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예,